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시장을 이끌 만한 재료가 조금 부족했던 가운데 현재 주요 일정들이 눈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좀 관망세,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긴 했는데 정확한 일정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26일 파월 의장의 2분기 연설, 그리고 2분기 GDP 확정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50bp냐 25bp냐 11월 FOMC에 대한 요 의견들이 되게 많이 갈리게 되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파월 의장의 이 의견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 자체가 조금 많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지 이거 보는 거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GD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진다, 기준을 2%대로 보시고 이 아래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악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2%랑 가까워진다면 잘 방어가 되고 있네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지나 27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준이 주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현재 인플레이션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거 역시 2%랑 가까워지고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다음 달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11월 FOMC까지 기대감으로 엮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대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방향 자체가 확 쏠리게 될 것이다. 요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금리 인하 확률 봤을 땐 50bp 11월 기준 60.7%까지 반영됐으니까 요게 이제 더욱더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설령 이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악재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다? 일단 금리 인하의 가장 기본이 되는 25bp, 여기에 대한 확률은 100%입니다. 그렇다는 건 크게 호재가 나오냐 작게 호재가 나오냐로 갈리게 된다는 건데, 결국 호재는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호재면은 굳이 우리가 뭐 여기서 좀 나쁘게 생각해서 손절을 하거나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요걸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느리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11월 다음 12월 FOMC에서도 금리 인하 확률이 100%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69달러 마이너스 2.61%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또 한 번 오르게 되었습니다. 중동 불안, 요게 지금 금 가격 상승의 핵심이 되어주지 않나 싶네요. 자, 그럼 이제 이외에 보면 좋을 부분은 뭐가 있냐? 중국이 일단 금리 인하 정책 이제 곧 있으면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죠. 해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는데, 아직 정식 시작은 안 했거든요. 그럼 이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지금 AI 수요 급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며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잘못된 리포트들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되었는데, 이 칩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면 야 이거 우려였네, 과잉 대응이었네 라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떨어진 만큼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수요가 많이 이 상위권 업체들부터 해서 쏠려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까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혜를 받아서 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AI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제일 먼저 들려오는 게 뭐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손을 잡고 다양한 서비스 가져간다. 자, 그리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이러한 제품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여기 관련으로 엮여 들어가 있는 이 밸류체인 기업들 있잖아요. 이들도 함께 계속해서 반응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 엮여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스마트폰의 판매도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잘 팔리고 있죠. 모빌리티까지도 대박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품사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화약의 수요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피크를 찍은 것 같은데 더욱더 이 화약 수요가 증가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아예 이 시간에 하나는 공장 증설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겠구나. 이 한화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쭉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만과 탈모 약은 요즘 좀 조용하지만 또 한번 올 수 있으니까 여기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역대급 한파온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겨울 관련주 가스 소비량 증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뜻한 옷, 예전에 롱패딩 관련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쪽에서 돈 푸니까 원자재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유동성이 풀린다는 건 원자재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금융시장에 윤활유가 될 내용이 나왔네 정도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는 게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6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신 마음에 들었다. 그럼 많은 거 안 바래요.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지켜줘야 될 때 지키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 흐름 자체를 저는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만한 핵심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계속 좀 악재로 작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밥캣 쪼개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쏙 들어간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기존에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견이 계속된다면 지금 당장 앞만 쪼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더라도 양보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 대해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본업만 괜찮다면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뭐다? 현재 야당은 체코 원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기사를 내놨는데 그거 진실 아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분명 말씀드렸죠. 확실한 건 뭐다? 어느 정도 이익을 양보하면서 지을 수는 있더라도 어떻게든 실적을 채워가지고 뭐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일거리를 따내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배임 이야기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더라도 이걸 감내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은 덤핑 논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UAE
여기 수출했을 때랑 비교하면요. 이제 과거 당시에는 이제 부품들 있잖아요. 핵심 들어가는 것들. 이거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산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가격 부담 좀 줄어들었네. 하나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 속 원전 2기 건설했을 때 10조 드는데 체코에서 24조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덤핑이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 사람들 가서 일하고 하면은 조금 더 비용이 들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현지 인력을 어느 정도 쓴다면 여러분 체코가 한국보다 임금 적습니다. 뭔 소리냐? 오히려 더욱더 많이 남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시끄러운 소식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 그거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잘 마무리까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번 여기까지 움직이는 모습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설명드렸죠? 외국인 수급이라고 했죠. 매도 나왔을 땐 정말 최소, 매수는 꾸준하게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 다 사고 개인이 털린다. 현재 위치에선 힘이 응축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6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딱 뚫고 자리 잡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아마 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변동성이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해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61선 돌파했을 때마다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곤 했으니까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위에서 버티면은 61선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추세의 반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만약에 위에서 잘 버티게 된다면은 수급이 좋다는 가정하에 조금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 그냥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많이 가는 식으로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 상황이 오면은 뭘 봐야 될까요? 당연히 매물대 매도 자리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 21,000원에 물려있는 개미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 조심하시는 거 생각하시고, 여기 만약에 돌파한다면 빠르게 한 번 더 갈 수 있다. 23,500원 아래까지는 열려있다. 요거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는 이렇게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이평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준들만 잘 보시더라도 중심 잡으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끌고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걱정되는 거 안 보여지고 있다. 시간 조금 더 투자하면 이게 이제 가격에 반영되는 순간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다 했을 때, 수급은 외국인 기관 지금 당장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단기 지지라인은 21선이 좋고 좀 길게 마지노선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241선 위에 있는 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61선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버티게 된다면은 그럼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다. 그때 우리의 1차 목표는 21,000원 언저리.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